예, 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 주제가,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서 남겨주신 분도 있고, 이제 본의 아니게 유산이 되신 분들은 가슴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과연 이게 다 소파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, 아니면은 약물로서도 또 어느 정도 되는 건지, 또 왜 의사들은 전부 다 소파 수술을 하라고 또 권유를 할 수밖에 없는지, 뭐 약물로 하면은 조금 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론 이제 한 6주, 7주가 넘어가 버리고 6주를 넘어서 7, 8, 9, 10, 11, 12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약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지만 이제 그 초기 때 꼭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뭐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도 많고 또 두려워하십니다. 요즘엔 그렇잖아요. 저도 왜 이게 참 잔인한 수술이냐, 그 참 그 슬프잖아요. 그죠? 유산이 돼서 슬픈데 수술을 하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사실은 의사든 특히 이제 본인 당사자한테는 되게 큰 고통이에요. 슬픔을 우리가 이제 논할 여력도 없이 바로 수술대에 올라가서, 물론 이제 수술이라고 할 정도가 시술입니다. 소파 수술은 5분도 안 걸리니까. 그렇지만 당사자한테는 뭐 슬퍼할 겨를도 없이 또 본인한테 고통을 주는 뭐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왜 또 이제 이 수술을 권할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것,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이게 이제 교과서입니다. 상과 교과서 챕터 18에 357에 있는 겁니다. 그 윌리엄스라는 챕터, 우리 윌리엄스 챕터 24판입니다. 매크로웨이에서 나온 건데 대전제가 써 있죠. 그죠? 서머리를 하면 우리가 그냥 불완전 자연유산이 됐을 경우 우리 그냥 내비두고 그 치료를 한다. 자연적으로 우리 다 빠져나가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50% 이상 되는 우리 그 실패율이 있다. 그래서 가만 내비둔다는 안 되는 것이죠. 그죠? 그래서 조선시대처럼 치료하면은 계속 50% 이상에서 계속 피만 나는 거죠. 그죠? 감염도 되고. 그래서 메디칼 세라피, 즉 우리가 이제 프로스타글랜딘 E1이라는 걸로 하는데, 이거는 성공률이, 그러니까 실패율이 5%죠. 성공률이 95%가 될 때도 있고 실패율이 40, 성공률이 60%될 때도 있더라. 그죠? 그래서 1100 케이스, 즉 12주 미만의 어버션을 해봤는데 81%가 또 어느 정도 괜찮았다는 논문도 있더라. 그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소파 수술 하게 되면은, 큐레티지가 소파 수술이죠. 굉장히 빨리 치료가 되고 거의 95에서 100%인데 사실 거의 99% 됩니다. 요즘 이거는 이 자체를 잘 못하는 사람이 했을 때 얘기고, 그래서 이제 그걸 테이블을 서머리 하면은 뭐 이거 오랄 뭐 먹였을 때는 60, 뭐 이거를 뭐 먹이고 나서 뭐 4시간마다 먹이면은 뭐 또 95까지 증가된다는, 이게 주스가 좋을 때죠. 또는 뭐 800 마이크로그램을 질로 넣었으면 71. 그 다음에 뭐 석션 큐레티지 하면 97. 한마디로 소파 수술하면 97. 또 이분은 또 다른, 이거 다 이제 저자가 다릅니다. 이분은 이제 800 마이크로그램을 질로 넣고 200을 이제 다른 거를 쓰면은 38% 정도 우리가 이제 큐레티지가 필요하더라. 이제 실패율이 높다는 얘기죠. 그런 정도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소파 수술하면 재소파 수술할 가능성 5%밖에 안 돼. 95% 성공한다는 얘기죠. 또 이 저자는 600 마이크로그램을 오랄로 하면은 95%가 괜찮았더라. 또 괜찮다는 사람도 있어요. 또 그 소파 수술하니까 100% 괜찮더라. 이제 괜찮은 거고.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00 마이크로그램을 그 입으로 주고, 그 다음에 뭐 400을
그 질로서 있을 때 주면은 뭐 82%가 괜찮고 19%가 뭐 재수술 하더라,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서머리가 맞겠죠. 뭐 5에서 40% 정도 실패율이 있더라, 이렇게 됩니다. 예, 보셨죠? 지금 보셨죠? 지금 보셨듯이 근데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환자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안전과 사실은 편리, 뭐 그다음 당황하지 않는 거, 이런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약물로 했을 경우 실패했다? 그럼 내일 와서 하면 되느냐? 이런 식으로만 되면 사실 무조건 해볼 만합니다. 그죠? 근데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생리 둘째 날처럼 많은 날 생리 나오는 것보다 한 두세 배, 또 심지어는 뭐 주수에 따라서 막 네다섯 배가 나와요. 막 덩어리 져서 푹푹 나와요. 한 시간에 막 두세 덩이. 그 새벽 두세 시에 그러면은 뭐 당연히 본인은 당황이 되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피도 많이 흘리게 되죠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패 니꼬로 다음날에 하면 된다가 아니고, 실패 니꼬로 새벽 두세 시에 하는 경우도 생기고, 또 이러면 금식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제 괜찮을 줄 알고 뭐 야식도 먹고 그러는데 새벽 2시에 그렇게 피가 많이 나면 결국 해야 될 수밖에 없죠. 응급으로 이제 소파수술을 들어가면, 이제 금식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아스픽시아라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이 목에 걸리는 거죠. 구토해 갖고 마취하면은. 그러면 이제 사망률이 또 50%가 넘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쉽지 않다,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확실한 뭐 97에서 100%,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99% 넘죠. 제가 소파 수술하고 재소파 수술한 적은 내가 진짜 거의 5년 이내는 없습니다. 10년 이내 해봐야 두세 케이스도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수술이 아니란 얘기죠. 뭐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.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과연 임상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서 실패했을 경우 그 뒷감당, 그리고 보호자나 환자분이 당황스러움,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이 된다.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수술을 하자, 간단한 시술이지만 어찌됐든 수술이죠.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슬픔을 그렇게 우리가 조금 안정시킬 겨를도 없이 바로 또 이제 뭐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죠. 그죠?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심리적인 타격이 매우 크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의사들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. 그것만 아니면 뭐 아주 간단한 거예요. 5분밖에 안 걸리는 시술이죠. 시술이지만 그런 심리적인 굉장히 크죠. 사람들이 막 갑자기 왔는데 유산됐다 그러면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, 이제 유산은 유산된 거고 바로 이제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충격,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힘들어. 뭐 소파 수술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, 그 의학적으로 보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 수술이 된 겁니다. 심리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. 그래서 오늘은 소파 수술 반드시 해야 됩니까? 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처하는 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. 또 하는 것이 유리한 것도 있다. 왜냐하면 약물을 했다가 염증이 생기면 자궁 내 유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결국 다음 임신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, 특히 이제 4주 동안 안 나오고 있으면은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도 돼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